55세의 대기업 퇴직한 과장님, 10억 있어도 매달 불안한 이유는? 나 이제 은퇴해도 되겠지? 55세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한 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퇴직금 3억에 꾸준히 모은 자산이 7억. 총 10억 정도면 앞으로 30년은 걱정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온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이제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컸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은행 앱을 열어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왜일까? 10억이 있어도 왜 마음이 불안할까? 1.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많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산과 현금 흐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김 과장님 사례를 보자. 그는 아파트 한 채 6억, 주식과 펀드 3억, 예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겉보기엔 탄탄하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하나도 없다. 연금은 65세부터고 국민연금도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나 세금, 경조사비는 전부 예금에서 꺼내 써야 한다.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집착하게 된다.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매달 불안하다. 심리적으로도 내 돈을 쓰고 있다는 감각은 은근한 스트레스를 준다. 2. 은퇴 후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사례 두 번째, 이 대리님의 이야기다. 그는 58세에 희망퇴직을 하고 이제 아껴 쓰면 충분하다며 시골로 내려갔다. 월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잡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이 컸다. 치과 치료, 고혈압, 약, 무릎 주사. 60세를 넘기니 병원 갈 일이 부쩍 늘었다. 거기다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모님 부조금, 각종 경조사비까지. 아껴 써도 매달 250만 원이 그냥 나갔다. 심지어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싶고 외식도 좀 하다 보니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는 건 반만 맞는 말이었다. 은퇴 초기는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 대리님은 결국 월세 80만 원짜리 상가를 임대줘서 매달 소득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로소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3. 일이 없는 삶은 예상보다 빨리 무료해진다. 세 번째 사례는 정 부장님 이야기다. 55세에 퇴직하고 처음엔 자유를 만끽했다. 매일 골프 치고 낮술도 한잔하고 넷플릭스도 실컷 봤다.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지 하고 웃던 것도 딱 3개월. 그 후엔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가족도 바쁘니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졌다.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졌고 결국 우울증 초기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정 부장님은 동네 도서관에서 주 2회 독서 봉사를 시작했고 요즘은 시니어 창업 교육도 들으며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뭔가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은 버텨요. 이 말이 뼈 깊이 와 닿는다. 그래서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뭘까? 첫째,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없다. 매달 월급이 아닌 지출만 있는 구조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준다. 지금 가진 돈은 마치 냉장고 속 식량처럼 언젠가는 줄어들 테니 말이다. 둘째, 지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밥값이나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비, 여가비, 예기치 못한 사고 비용 등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훨씬 많고 복잡하다. 셋째, 의미 없는 시간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단순히 쉬는 삶이 아닌 나에게 의미 있는 일과 소득 활동이 병행되어야 건강도 행복도 재정도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산을 수익형으로 바꿔라. 임대소득, 배당소득, 유튜브 광고 수익, 작은 온라인 마켓 등 매달 적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 현실적인 지출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매달 나간다고 봐야 한다. 연 12회는 갑작스러운 지출도 감안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꼭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봉사, 파트타임, 콘텐츠 제작, 취미 기반 소득 활동 등 매일 이웃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10억 있으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었어요. 많은 5060대가 이렇게 말한다.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휴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 예상 지출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맞춘 준비가 불안을 줄이고 진짜 은퇴의 평화를 만들어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각해보자. 나는 매달 얼마를 쓰고 그만큼의 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은퇴 준비는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다. 이 진실을 빨리 알수록 불안은 줄고 인생은 훨씬 여유로워진다. 은퇴 후 매달 불안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3가지. 10억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허술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진짜 안정되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1. 자산보다 중요한 건 소득 구조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건 마치 가득 찬 물탱크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물이 한 방울도 다시 들어오지 않는데 계속 틀어놓고 쓰고 있다면 언젠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바닥나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집을 처분해 전세로 전환하고 일부 자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ETF, 배당주, 우량 리츠 등으로 매달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또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작게라도 광고 수익을 만듭니다. 꼭 많은 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매달 30만원, 5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생각보다 마음이 안정돼요. 줄어드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있는 구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은퇴 후 삶은 미니멀하게 설계해야 오래간다. 은퇴 초기의 사람들은 과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좋은 옷, 좋은 차, 호텔 뷔페, 골프, 해외여행. 근데 그건 과거의 나에 맞춰진 삶이지 지금의 나에 최적화된 삶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걸 쓰고 나서도 불안하지 않은가? 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월 15만 200만원 내외로 생활. 자급자족하거나 작은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 교류. 중고 물품이나 로컬 장터 적극 활용. 고정 지출 줄이고 변수비 중심으로 지출 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돈 쓰는 습관 자체를 바꾼 거예요. 젊을 땐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조금 벌고 아주 알차게 쓰는 구조로 바뀌어야 불안 없이 오래 갑니다. 3. 은퇴 후의 일은 소득보다 존재감 문제다. 이제는 쉬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 많죠. 근데 막상 3개월만 쉬어보세요. 쉬는 게 아니라 붕 뜬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연결돼 있고 어딘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일을 재정의해야 해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건강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동네 도서관, 복지관에서 강사나 봉사활동, 시니어 창업센터에서 소규모 온라인 마켓 오픈, 유튜브, 블로그, SNS로 지식 공유 글쓰기도 좋아요. 중고거래나 리폼 판매 같은 작은 재능사업. 그게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루라도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정리하며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의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회사에 충성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허무하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앞으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의 시작입니다. 자산을 흐름으로 전환하고 생활비를 최소 지출로 구조화하고 의미 있는 일과 연결되면 10억이 아니라 3억이 있어도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소득은 얼마인가요? 매달 꼭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은요?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버틸 존재감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은퇴 후에 진짜 안정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흐름부터 다시 짜세요. 그게 바로 불안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